예,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아내를 묵졸라 살해하고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 남편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17일 오후 5시 30분쯤에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인이 경기도 김포에서 이제 한 달 전부터 별거하는 그 부인 43세 된 부인과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주물 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그런 사건인데 이게 알려지면서 좀 굉장히 끔찍한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데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완전 범죄하려고 용광로에 넣은 거 아니에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어제 이제 범행 시간이 어제 오후 5시 반인데 실제로 저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했던 것은 어제 밤 12시 자정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범죄가 자기도 모르게 저질렀다 유발적으로 했다면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시신을 유기해서 그렇게 갔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겁이 나서라도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망설일 텐데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저 범행했던 그 이집트인이 그 며칠 전에 그 공장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공장을 방문해서 그 사장도 보고 예전에 자기가 이제 근무했던 그런 데인데 그 사장하고도 뭐 요즘에 잘 지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돌아왔고 또 그 범행 그 내용이 이제 CCTV에 찍혔는데 트럭을 이렇게 몰고 가서 공장 정문에서 CCTV가 있으니까 그걸 방향을 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여튼 그 처리 과정이 너무 짧아서 이게 그 조금 미리 좀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지금 그 같이 시체를 운반했는데 그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아이, 근데 그거는 동생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주장을 거예요. 하죠. 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20살짜리인데 쓰레기하고 사람 시신을 구별을 못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번에 뭐 그 파리에 테러도 일어났지만은 우리는 농경민족이고 이쪽은 좀 유목민족인데 옛날부터 보면 유목민족들이 좀 잔인하더라고 보니까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그 유목민족의 피가 있어 그런지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봤을 수는 있죠, 사실. 영화 같은 데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요, 이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집트인 A 씨와 그 부인을 보면 나이 차가 10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상 한국 여자랑 결혼한 거죠. 근데 지금 안산이라든지 김포 이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보면은요, 공공연한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 여인 결혼 주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상당히 나이 많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대 청년이 한국의 60대 여자라고 결혼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진짜 빈번합니다. 뭐 어렵지 않게 뭐 그 주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해당되는지 몰라도 한 10살 차이 나는데 결혼했다고 했을 때 진정한 애정 때문인지 혹시 거꾸로 여자분의 애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롭거나 이랬을 때.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A가 지금 보면은 여권법 위반을 했는데 불법 여권을 판매하고 뭐 이런 일을 관여했었던 걸로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꼭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결혼했다가 불화가 되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 한국에서 다 추방당하지 않을까. 이런 위험 때문에 아마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용광로 같은 데 없앤 거는 아예 그 행방불명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이집트인이 입국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세 된 그 동생은 그 이후 한참 뒤에 입국을 했는데 2005년도에 그 위조 여권을 판매하는 형태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 별거를 하면서 사실 38세, 48세면 황 의원 말씀하신 대로 10살 차이가 나는데 한 달 전부터 별거를 했는데 여성 쪽에서 경찰 조사는 여성 쪽에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방송에서 뭐 보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치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완전 범행을 꿈꾼 겁니다. 자기가 일했던 용광로에 뭐 수천도 넘는 용광로에 넣게 되면은 결국 시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흔적도 없이. 그런데 이게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이게 결국 노출이 되는 그런 그렇게 사안이죠. 됐다. 근데 여 변호사님 간단하게 이렇게 되면은 처벌이 가중처벌되죠. 가중처벌보다도 당연하죠. 그거는 살인하고 예. 사체 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 경합범이라 그래서 근데 살인만으로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뭐 경합되나 안 되나 뭐 비슷할 것이다. 가장 무거운 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하. 한 가지만 예, 제가 더 말씀하세요. 2002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이집트인이. 그리고 2004년도에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뭐 범죄를 꿈꾸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 돌았을 때는 아무래도 코리안 드림을 생각하고 왔을 텐데 동생까지도 같이 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안타깝고 엽기적인 사건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뭐 곳곳에 이제 그런 게 잠재해 있고요. 그래서 그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이걸 무슨 그 범죄를 하려고 했던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여 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